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국 대표가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건선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목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띄운 겁니까? 뭐 탄핵을 늘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여튼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가장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길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151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더 센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을 더욱더 불붙이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 하면은 네. 결국은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의 꽃 아닙니까? 뭐냐면 입법부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그리고 네. 국정조사라는 게 늘 보면 특검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혈세 낭비하는 부분들, 헛될 공약들에 대해서 네.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있는 파이가 둘로 나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둘 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파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게 조국 대표의 그 주장이기도 하고 이제 본인 네. 말로 따지면 여론조사상에서도 좀 보이는 게 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이 대구 가서 만났던 당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걸 특히 이제 중앙일보 같은 곳에 잘못 써가지고 예, 굉장히 공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사인 나와서 한 얘기를 중앙일보가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 다르게 해명 쓰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해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방송을 다시 조회수 올리겠다. 모르겠다.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조회수 유도할까봐. 둘 다 네, 보십시오. 네, 경향TV 바쁩니다. 그러니까 조국 예. 대표가 대구 지역 시민이 다가와서 나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것이라고 한다. TK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가고 조국 혁신당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K는 원래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씨로 찍겠다라고 한다는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민주당 표를 갈라먹는 게 아니고 TK에서 확장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발언을 일부 언론은 조국 다운표하고 윤 민주당 다 싫어 조국 혁신당 찍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보 아닌가 싶다. 오보 아닌가 싶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하지. 오보였어요. 네, 오보. 실제로 예, 오보죠. 오보여서 수정을 했습니까? 네, 해당 기사는 제가 어젯밤에 볼 때까지가 수정이 안 돼 있었는데 네. 조국 대표는 바로 오보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의 잘못된 제목 기사를 보고 현장의 기자들이 윤석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다는 유권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질문을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이야기를 잘했죠. 설마 그렇게 말했겠냐. 오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보 맞습니다. 오보는 내려야 됩니다. 예, 잘못된 보도는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오냐는 궁금한 거죠. 네, 그죠? 왜 나오는 겁니까? 원래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신장식 그 수석 대변인 얘기하기를 지민 비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민주당을 지었고 찍고 원래 투표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네. 조국 혁신 찍으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어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민 비조인데 비조 지민이라 그래 지자체 사이에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견인차 역할이 민주당이었고 분명히 후행적인 추종자 역할이었다. 물론 쇄빙선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본질은 민주당이라는 그런 형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형을 이긴 아우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한두 조사가 아니고 여러 조사에서 그것도 숫자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조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은 잡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피날레를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개파 갈등이 온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싸워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바뀌어서 비조 지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비례를 조국 찍고 지역구를 민주당 찍으라는 선후 관계가 바뀌는 용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공당의 비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당에 있는 지도부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 그 결과가 나오라고 치더라도 네. 비례에서 만약에 일당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된다거나 예를 들면 일당이 국민의 미래가 되고 차점당이 조국 혁신당이 된다면 이 선거를 치른 지도부는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시사인 나와서 했던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을 네. 강력하게 제지한 것도 그런 단속의 차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 그 뭐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조국 대표가 일단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일당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의장 확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법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뭐 이제 사실은 일당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당보다 한 석만 더 많으면 된다. 이제 이런 농담조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견제도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원장,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사인 발언이죠. 김은지 기자 지금 김은지 기자, 얼굴에 한방 웃음이 가득해요. 자꾸 친 네. 거거든요. 이게. 영상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뜨고 있습니다. 뉴스인 봐야 됩니다. 예, 예, 영상으로 확인하라고 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대신해줘요? 예. 아, 훌륭한 선배다. 예, 구경영 기자 훌륭해. 예. 예, 뭐 물론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하는 게 윈윈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네. 그 이야기 연장으로서 이제 조국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명예당원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것인데요. 네. 본인은 좀 이제 좀 재밌는 분위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조금 여러모로 당원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박 전 원장이요? 예. 진짜 당원들한테. 야.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항의를 받고 네.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취지는 이제 같이 해서 파일을 키워야 된다. 예.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 분위기와 컨텍스트를 보시려면 영상을 보시면 된다. 아니 근데 이제 이중당적은 웃으면서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어요. 정청래 최고 박지원 원장 복당 허용 때부터 사실은 삐걱대기는 했었죠. 그때도 뭐 이게 복당 심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가요? 왜 이렇게 이 두 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뭐 호사가들이 말하기로는 사실은 이제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당 지도부를 새로 정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선거 결과라는 게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냥 야당이 이긴다, 야권이 이긴다로 끝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겼냐? 결국 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당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동훈이 잘 수습해서 이겼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이겼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완벽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일에 있었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 기운을 받아서 이길 바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떠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부응하고 발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잘 돼서 민주당이 어부질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전당대회라는 것도 표심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초장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당원용입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여튼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당연히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꽤 그렇죠. 있으세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몰빵론 관련된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까웠던 한 인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일정 잘 봐라. 선대위 일정 보면 굉장히 재과점 가는 일정이 많을 것이다. 재과점? 예, 빵 일정이 정말 많을 거다. 이야기를 이재명 하더라고요. 대표가 예, 예. 재과점 일정이 많을 거다. 예,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빵을 드시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을 가게 되면 빵집도 있고 하니까 먹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할 텐데 요새 정말 이제 민주당 일정에는 빵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은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은은한 게 아니라 더 이제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민빵론입니까? 설마 몰빵론. 몰빵론. 예.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방송 중에 그 오랫동안 정치 구단 정치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고 덕담 차원에서 이런 정도 얘기에 웃자고 한 얘기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민주당을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취지로는 안 들린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거 때는 좀 그래야 되나? 제가 너무 나이브한지. 아니요,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보시면 그 맥락과 뉘앙스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제가 방송을 넘기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되니까요. 무경의 정치비상구 저기 그 우리 다시 부를까요? 따로 불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원장도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발끈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 차원에서 징계를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징계까지 합니까? 이제 뭐 그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박성중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또 이 이슈를 좀 물었더라고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거가 좀 유쾌하고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막 너무 박절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그 혁신당 대표가 부임했을 때 만나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한 것 중에 사실상 선거 연대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초장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런 후행적으로 명예당원 수준의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죽자고 붙는 것은 좀 약간 어긋나 보이고 그게 해당 행위자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고까지도 이제 이렇게 제시한 모양인데 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아니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뭐 이것도 애매합니다. 굳이 하나 있다면 당원 간에 단합을 해야 하는 행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원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타당 및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뭐 이렇게 해당 행위 돼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시 그냥 해프닝성 얘기를 가지고 너무도 진지하게 또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결국은 뭐 민주당의 선거에도 유리한 요인이지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가는 근데 거죠. 전체 300석이 걸려 있는 그 이번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만으로 200석 이상이 가능하다면 뭐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번 선거 초반부터 얘기했던 연합정치 그다음에 야권연대 이런 차원에서 이른바 이제 반윤 전선을 좀 넓게 쳐서 그래서 200석을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는 정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 뭐 노조법 2, 3조 뭐 등등 해서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10번째 거부권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4월 4일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또 국회의석이 예컨대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완전히 의회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렇게 좀 통 크게 정치의 대의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좀 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의 견해인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 전 원장이 방금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쓰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그 관련된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는데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비례 1번 서미야 후보 알리면 득표에 도움될 것이라는 걸 첨언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지원하시 겠다고 아이고. 하여튼 뭐 그 페이스북까지 글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당 내부가 상당히 어지러웠던 모양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국회장에서 기자니까 그냥 평가해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화두로 떠오른 거는 사실은 너무 배부른 논쟁으로 비친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야 사냐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3주 남은 선거를 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당에서 서로 죽일 문제가 비화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절체정말 위기에 섰기 때문에 백척간대 위기에 쓴 사람 또 무섭습니다. 네. 아마도 여당이 또 어떤 변신을 할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면 정신 차리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막말 파문이 굉장히 민주당을 크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뭐 저 누구죠? 저 정봉주 의원, 그 다음에 그 양문석 후보,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용진 후보와 이제 강북을 선거구에 대한 논란이 되게 컸으니까 이걸 조금 뭐 희석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논쟁 이런 차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매조짓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자는 취지 이야기였는데요. 네. 물론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논쟁을 이렇게 득표수를 이제 공개함에 따라서 또 다시 조금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이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까지의 야권이 이제 지지율이 흔들렸던 것은 이제 내부적인 싸움으로 보이는 데 유권자들의 실망이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통합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적절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뭐 민주당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2월보다는 확실히 흐름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3월 이후에. 그리고 뭐 지금 보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뭐 큰 그 산은 조금 넘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후보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판세를 보면 대체로 이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려고 한다면 당내 분란보다는 뭐 단합의 메시지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까 듭니다. 뭐 김문지 기자 얘기한 대로 결국은 남은 선거를 잘 치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또 분열하면 안 되고 네. 당연히 통합을 해야겠죠. 네. 지금 그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실상 승복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네. 중성동 갑에서 네. 후보에서 제외됐을 때도 결국은 하루 이틀 고뇌를 하다가 승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남은 선거에서 분명히 박용진을 뽑은 또 20% 30%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들도 역시 당원이에요. 결국은 지금 어제 이제 사실은 제가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네. 결국은 왜 지지율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누군가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20%에서 30%였던 그분들도 역시 당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원 밖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열망들을 잘 수용하고 다독이는 게 결국 지도부의 역할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뭔가 배려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네. 잘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5, 박용진 후보가 46.25, 전국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6.85. 그래서 7대3 다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 그러니까 당원의 열중 셋은 네. 박용진 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보듬어야겠죠. 네. 네. 이 이재명 대표 발언이 맞고요. 네. 어제 오후 7시 40분에 모란 오거리 광장 앞에서 했던 네.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이제 보통 이제 감산과 가산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데 네. 그걸 빼고도 이겼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거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공개하는 게 심지어 대표가 직접 하는 모습이 네. 적절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튼 패자에 대한 어떤 배려 혹은 그 어떤 이후의 품위라는 생각을 품위를 챙겨준다 이런 차원에서 네. 나오는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다 감산을 하면은 박용진 후보가 19.4대 조수진 후보가 80.6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밝혔는데 관련해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또 후폭풍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은 저희는 그 고정 패널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그 김용민 TV의 주인장, 네. 그 김용민 평론가랑 예. 그 장성철 공공센터 소장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인 허재무 씨도 출연을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장성철 소장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네. 이제 김행 그리고 전향의 이야기는 직접 하신 게 전혀 아니다. 제가 다시금 좀 해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거 우리 워낙 방송에서 문제가 워낙 물어봐야겠다. 문제가 많으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눈여겨볼 포인트로 제가 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최재성 전 수석과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 나오셔가지고 또 국정을 운영해보신 분들이 보는 지금의 현안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필드에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저희 세계 매체가
더욱더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